아, 제발.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로. 자, 대한민국 현재 날씨 지금 라이브 하는 거 8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그나마 덜 더워졌습니다. 덜 더워졌다고 해봤자 34도인데요. 야, 저번 주 미쳤어요, 진짜. 38도, 39도, 자동차 온도 45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야, 정말 지금 거의 대한민국 여름이 이제 거의 중동아랍이에요. 최근에 인간 간다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날씨를 검색해봤습니다. 자, 두바이 날씨. 낮에 40도, 39도, 38도. 우리나라야. 지금 뭐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아시죠? 경북인가요? 경남인가요? 몇몇 지역 41도, 39도, 38도 찍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최고 기온은. 최고 기온은 별 차이가 없다. 물론 두바이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습도가 4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으니까 두바이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간다요 집에서 최근에 모임을 해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거든요. 그 모임을 최근에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 주말에 했는데 진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보일러를 안 틀었어. 내가 물어봤어요. 찬물로 샤워하고 싶으신 분 그랬더니 절반이 저요 그러는 거야. 미지근한 물 그랬더니 절반이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샤워할 사람들부터 들어가. 너네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저 물을 좀 써야 차가워진다. 그래야 차가워진다. 샤워기에서 찬물이 안 나와. 계속 미지근한 물만 나오는 거야. 야,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진짜로. 배관이 땅 밑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땅에 열이 들어가가지고 익었더라고요. 자, 이번에 한 2주 연속으로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뉴스에서는 이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 열돔 현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동해안은 원래 여름에 시원해요. 서해안은 물 뜨뜻한 거 아시죠? 원래 여름에 서해안은 가면은 그 온도야. 오늘 31도다? 들어가면은 미지근해요. 근데 동해안은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서해안은 수심이 평균 44m밖에 안 돼요. 동해안은 평균 1530m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 그러니까 물의 양 자체가 적어요, 서해안은. 물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이 순환을 하든가 말든가 깊은 바다에 있던 그 차가운 물과 만나면서 이제 희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의 양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동해안에 발 담그면은 시원하고 막 차갑다 수준으로 막 얼음장같이 차갑다 싶은 수준으로 막 차갑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막. 근데 이번에 저번 주에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강릉 속초 양양에 이제 휴가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물이 안 차갑다. 물이 안 차갑대요. 뭐 요번 주에는 좀 차가워졌을지 모르겠는데 물이 안 차갑대 지금. 최근에 강릉이 37.8도를 찍었습니다. 강릉이 원래는 저 대학생 때 기억으로 저도 강릉 몇 번 갔을 거 아닙니까? 젊을 때. 그러면 31도? 30도? 한여름에 29도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30도를 넘어봤자 31, 32. 일반적으로 28, 29도일 때도 많았고요, 낮에. 근데 이번에 강릉이 37.8도를 찍었다. 야, 어마무시합니다, 정말로. 사실 올해 얘기만 할 것도 없어. 작년 2025년 여름 기억나시죠? 5월 중순부터 에어컨 켰어요. 5월 중순,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무려 5개월이 됐습니다, 여름이. 작년에 엄청 길었어요, 여름이. 원래 이게 대한민국이 3333 법칙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3333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봄이 1개월, 여름이 5개월, 가을이 1개월, 겨울이 5개월? 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봄이랑 가을이 얼마 안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봤어. 내가 여기 들어가봤는데 여기가 뭐냐면요, 올해 2026년 5월 1일에서 5월 30일로 제가 넣어볼게요. 서울입니다. 5월달 날씨입니다. 갑니다. 저 빨간색이 최고 기온이에요. 20점, 22, 24, 25. 지금 여기서 26, 31.5도. 5월 14일에 31.5도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자, 6월로 갈게요 이제. 자, 6월도 6월 2일에 31.8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올해 7월 초중순에 별로 안 더웠어요. 알죠? 열대야도 없었고 습도도 그냥 그랬고요. 장마도 없었어요. 7월 초중순은 별로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요 근래 그리고 주식 때문에 저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다니고 날씨까지 더워지니까 더 시비 걸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지역 특집. 요거 중요해요. 너무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지역으로 잠깐 점프해서 며칠 쉬다가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봤자 대한민국 땅덩어리 요만한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좁은 땅에서 차이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느냐. 대관령과 태백시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그 몇 년 전에 그 기억나시나요? 여기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라는 곳. 여기 뉴스에 막 떴었어요. 진짜 셔틀버스가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대학교가 있어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입니다. 도계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삼척시가 여기 있죠. 태백시가 여기 있어. 그 사이에 강원대 도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도계 캠퍼스 바로 옆 동네가 태백이에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는 삼척시에 들어가 있는데 주소지는 사실상 삼척의 시가지는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태백시 시내와 더 가깝다. 도계 캠퍼스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건데요. 태백 시내는 여기예요. 삼척 시내는 여기입니다. 강원도는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 사이즈가 행정구역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오히려 도계 캠퍼스는 태백이랑 가깝다. 저기도 시원하대요.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지금 오늘 날씨 몇 도예요? 그래 34도가 어디야. 34도도 시원해진 거야. 저번주에 38도 39도 그랬는데. 자 오늘 태백 날씨 검색해볼까요? 태백 지금 24도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야, 이 10도 차이가 나요 지금. 에어컨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날씨. 정말로 그래도 시원하다고 평가받는 강릉도 시원하겠지. 강릉은 27도네. 대관령은 21도네요. 더 시원하네요. 그죠? 알래스카야. 이 정도면 알래스카. 러시아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하고 덜 덥고 이런 곳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간다요 생각에 일단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뭐 민통선 안에 철원이 시원하대. 알겠는데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갈 수가 없잖아. 이 민간인들이 편하게.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들 중에 좀 시원하고 덜 더운 곳. 이런 곳은 태백과 대관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솔직히 가장 시원한 지역은 뭐 이런 데죠. 요런데?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제일 시원하지 뭐. 요 한라산에 이제 뭐 꼭대기에 가서 여기가 제일 시원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으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과 인프라가 있는 거. 요거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한다면 대관령면과 태백시가 가장 시원하다.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전북 무주.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죠. 여기서 대전이랑 청주가 있죠. 세종시 있고 전주 있고 요 사이에 여기에 무주라는 데가 있어요. 다 산밖에 없는데 여기 군이 있는 데 있죠. 여기 무주군 이제 읍내인데 여기는 더워요. 여기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시원한 게 아니고 여 설천면 설천면이라고 되어 있고 여 무풍면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대덕산 있고 막 여기가 시원한 거지 무주 군청이 있는 여기가 시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시원하면 설천면 가서 살았는데 여기서 어디다 집을 짓고 살 거예요? 너무 촌 아니에요? 무주 읍 날씨 31도야. 설천면 날씨 30도야. 여기 별로 안 시원하다. 무주가 생각보다 안 시원해. 이제 옛날에는 막 스키장도 있고 그랬는데 별로 안 시원하네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은 태백시와 대관령이 가장 시원하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걸 계속 막 강조하느냐. 간다이 알람이 우리 동네도 존나 시원한데 왜 빼냐 이 개 이럴 분들이 분명히 또 부심을 부리면서 무슨 무슨 면 여기는 왜 뺐냐면서 이제 난리를 칠 게 또 보여가지고 미리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991년에서 2020년까지 기상청이 측정한 30년 측정 평균이 있어요. 91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측정. 대관령의 30년 동안 여름에 측정한 평균 기온이 18.5도입니다. 물론 이 평균 기온이라는 건 가장 높은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을 30년 동안 이제 합한 다음 나눈 거겠죠. 일교차가 심해 대관령이. 일교차가 심해서 물론 낮에도 아까 봤다시피 21도 22도니까 대관령 날씨 밤에는 17도 낮에는 22도네. 야 내일 모레 26도인데 19도고요. 진짜 너무 좋다 날씨. 그죠? 그래서 대관령은 굉장히 이제 시원하다는 거죠. 여름에 평균 기온이 18.5도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대관령 관측소 사상 최고 기온이 몇 도일까요? 30년 동안 작년 여름입니다. 7월 27일에 33.2도였다.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대관령 역사상 가장 높은 게 33.2도야. 전날 서울은 38도 39도였어.
더워봤자 33.2도다. 근데 그 다음날 가면은 또 떨어져요. 밤 되면 20도 초반으로 막 떨어지고. 이것만 봐도 이제 시원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요 31도, 32도, 33도 괜찮아. 그나마 낫다예요. 이제 36, 37, 38을 너무너무 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만 돼도 너무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폭염, 기상청에서 오늘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뭐 이러잖아요.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기준이 이런 거예요. 폭염 주의보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게 2일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게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가 폭염 경보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번에 폭염 중대 경보도 떴어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게 이틀 이상 관측이 됐고 게다가 아래의 1, 2번 중 하나에 추가로 해당이 되면은 폭염 중대 경보다.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이 된다. 하루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런 게 이제 폭염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다. 그래서 사실은 대관령은요 1991년에서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폭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최초의 폭염이 앞서 말한 저 33.2도 2025년 7월 27일 그날 폭염이 뜬 거예요. 최초야 그 최초. 대관령이 뭐냐면요 평창군 대관령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령이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군 이름이 아니에요. 평창군에 속합니다. 평창군이 이제 크게 있어요. 평창군이 요만해요. 근데 이 중에서 대관령 면 요만큼만 이제 대관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뚫고 가죠. 이렇게 뚫고 가서 이제 강릉으로 가는 이 대관령에서도 핵심 지역은요 요 알펜시하고 뭐고 간에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요 횡계리 여기가 번화가예요. 그나마 식당이랑 이런 게 좀 모여 있는 곳 읍내. 근데 대관령은 평창에서 대관령만 시원한 거잖아요. 지금 평창군의 날씨를 볼게요. 여긴 30도야. 평창군청이 있는 평창의 그 핵심 지역 거기는 30도예요. 대관령만 시원한 거다. 근데 그 도시 자체로서 가장 시원한 도시는 태백시입니다. 아 좋아요. 태백이란 도시 자체가 23도예요 지금 태백시의 시내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원하다.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으면서 도로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생활권도 있는 지금 보면은 이 태백의 시내인데요. 이게 보이는 게 다예요. 초승달 모양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도심지인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요 끝에서 끝에가 760m밖에 안 돼요. 대략 뭐 여기서부터 좀 그어볼까요 위로? 대략 여기서 끝나는데요. 한 6.8km? 가로가 800m 요 휘어지는 거를 다 그어봤자 한 6km?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태백에서 한 달 살이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은 이 태백시의 요 끝에 부분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한 15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런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옛날에는 인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태백이 옛날에 연탄, 석탄, 탄광 Z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금은 도시가스를 흔하게 쓰죠. 근데 80년대만 해도 연탄 보일러를 많이 썼어요. 연탄 보일러로 물을 데우고 집안을 데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연탄을 이제 탄광에서 태백에서 이제 많이 이제 캐가지고 이제 막 연탄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이 조만한 사이즈의 도시에 1987년에 최대 인구가 무려 12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인구가 전체 인구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니죠. 도시 전체로. 근데 애초에 도심지 자체가 작잖아요. 물론 도심지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태백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보면은 도계 말고 여기랑 요 밑에 보면은 또 여기 장성이라고 하던가? 장성이란 동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도심지가 좀 그 탄광 주변으로 한 두세 개가 또 있어요. 소도 그래. 소도. 태백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소도 요런 데도 이제 있었고요. 어찌되었든 사이즈가 작은데 12만 명이라는 밀집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몇 명일까요?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37,088명이에요. 지역 소멸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이 똥값이에요. 땅값이 엄청 내려갔어. 어찌되었든 태백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태백시 한번 로드뷰로 제가 볼게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아파트 단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실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서 맞은편은 이래요. 반대편은 이래서 여기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 앞동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좀 있을까요? 여기도 없네요. 없어요. 여기는 좀 있을까? 여기는 그래도 열이 좀 여기
여기에 실외기가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몇 동을 돌았는데 찾았어요. 실외기를 찾았습니다. 여기도 하나, 그죠? 여기도 좀 하나가 보여요. 그리고,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여요. 이 정도로 태백은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산다. 이게 근데 그거 있다, 자기들.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또래만 해도 잘 모르는 건데, 이게 나는 에어컨 바람은 싫어. 근데 더워. 이게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몸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은,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태백 같은 동네도 여름에만 잠깐 몇 달 세컨하우스 그런 거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태백시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도 밤에 17도에 새벽에, 내일은 16도, 내일 모레 16도, 그 다음에 목요일에 19도, 18도, 19도, 낮에 높아봤자 25, 26, 27, 26. 딱 초가을 날씨. 한 9월에서 10월 날씨 원래. 굉장히 좋은 날씨죠. 자, 이 태백시가 왜 시원한 거예요? 해발 고도가 대관령처럼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울이 해발 15m에서 60m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발 15m에서 60m 사이쯤에 서울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해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다의 해수면, 딱 그 지평선 해수면 있죠. 그 해수면을 0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해발 0m다? 그럼 바닷물 들어와. 물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막. 그리고 해수면 0m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도 어찌됐든 바다로 흘러 들어가려면은 한강조차도 해수면이 0이면 안 됩니다. 좀 높아야 돼요. 뚝을 만들든 뭐하든 간에, 볼을 만들든 간에.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해발 10m가 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제방이나 똑같은 거 올려가지고 사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덜란드 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태백은 둘째치고 아까 앞서 말하던 대관령이 여기가 해발 750에서 850m 사이입니다. 그거 아시죠? 높이가 100m 올라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기온이 0.65도씩 썰어져요. 주변에 실제 산이 많은지도 봐야 되고요. 습도가 어떤지도 봐야 되고,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이곳에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느냐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몇 도씩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산이 이렇게 많잖아요, 도심지에. 그러면 그 산 때문에 해가 늦게 떠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져요, 해가. 그 도심지에 햇빛이 들어와야 복사열이 들어오는 건데, 그 복사열이 들어오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짧아진다. 그래서 또 온도가 낮은 것도 있고요. 물론 고도가 높은 영향이 크죠. 고도가 높은 영향도 크지만, 고도가 낮아도 바로 뒤에 야산이 있는 집들은 좀 시원하다, 그런 얘기가 도심지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이 있어야 해가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요 영향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밤이 되면 그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숭숭숭 내려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막 내려와요, 진짜. 그 대관령처럼 지금 이 횡계리, 여기처럼 지금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가 여기에 고이죠, 이 대관령에. 그러면 새벽부터 아침 이슬이 맺히는 아침 한 6시, 7시까지 여기를 시원하게 이제 그 차갑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낮에 아무리 햇빛이 쨍쨍 찌고 낮에 32도, 33도를 찍어도 밤 되면 다시 시원해지는 거예요. 밤이 되면 금방. 자, 근데 지금 요 대관령도 보면은 분지예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분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대관령 같은 곳들을 산간분지라고 해요. 산간분지. 해발 고도가 높은데 그거보다 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런 데를 고원분지, 산간분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근데 머구, 대구나 춘천 이런 데도 분지인데 그런 데는 그냥 분지예요. 해발 고도가 낮아. 그냥 분지야, 그냥 분지. 근데 여기는 고원분지기 때문에 머구나 그런 데처럼 분지처럼 더운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뉴스에서 보셨죠? 팬 현상. 팬 현상 보셨어요, 이번에? 산에서 공기가 내려와요. 공기가 그 내려오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보셨죠, 이번에? 그 팬 현상.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산이 높은데 그 산 아래 동네는 전락이 저 아래에 있어.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공기로 변한다는 거죠. 가장 극혐인 구조가 뭐냐면은, 산이 높아. 바로 우리 동네에 1500m 산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해발 고도가 100m도 안 돼. 그러면은 굉장히 뜨겁고 분지처럼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관령은 애초에 본인들의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그런 게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남 밀양, 경남 양산 이번에 41도 막 42도 찍은 거 보셨죠? 대구보다 더 더웠어요 여기. 왜 도대체 더웠는가? 이래 밀양인데요. 산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 막 그 밀양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산들이. 이 산들에서 갑자기 공기가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더워진다는 거죠. 경남 양산 여기는 더 심해. 여기 보면 이제 요 에덴밸리 리조트 스키장 있는 요 산들 있죠 여기랑 요 옆에 섬 천성산 이런 데서 이제 공기가 내려오는데 얘네는 요 양산은 이제 굉장히 낮은 데에 있으니까 굉장히 더워지는 거죠 이제. 100m 내려올 때마다 약 1도씩 떨어진다고 치면 그럼 9.5에서 10도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0m 산이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있다. 우리 집 앞에 1000m 산이 있는데 우리 집은 100m 이하야. 그러면 우리 집 앞에 1000m 산에서 우리 집까지 내려오면서 막 9도 10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대관령이 저 시원한 이유가 바람이 오지게 분대요. 여기가 바람길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관령 평균 풍속이 엄청 바람 많이 불더라. 대관령 연평균 풍속이 3.8m/s래요. 3.8. 서울은 2.3밖에 안 돼요. 공기순환도 잘 되고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죠. 대관령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제 시원해지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만약에 낮에 쨍쨍하게 내리쳐가지고 더워져도 그게 빨리 이 대관령을 빠져나가거나 찬 공기랑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관령에 풍력발전기 많대요. 근데 겨울에는 많이 춥긴 하죠. 근데 지금 여름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관령 하면 뭐가 중요해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아우 좋아요 진짜. 아삭아삭하니 원래 이 배추가 15도에서 20도를 좋아해요. 배추가 25도 넘어가면은 물러요. 아삭아삭한 게 없어지고 물러 터져요. 더 높아지면 녹아내리고 썩어요 막 배추가. 그래서 대관령에서 이제 키우는 거지. 15에서 20도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뭐가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배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소를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먹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봄에 유통되는 배추는 겨울에 키우는 겁니다.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겨울에 키운 거를 봄에 유통하는 거죠. 봄 배추가 비싸. 그래서 여름 배추는 봄에 심은 거예요. 대관령 배추는 보통 여름에 유통하려고 키웁니다. 봄에 심어요. 그래서 봄, 여름에 많이 심습니다. 보통. 근데 여름에 심는 거는 배추가 한창 자랄 때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제 크는 거예요. 김장김치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니까 여름에는 어디서나 심습니다. 근데 여름에 유통하려는 배추는 더워지면은 물러터지고 이제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키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게 봄에 심는 배추, 여름에 심는 배추, 그리고 이제 뭐 가을에 심는 배추, 이 배추가 품종이 다 달라. 품종이 여러 개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배추더라도 그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대관령 같은데 시원하니까 내가 돈이 좀 있다, 내가 돈 좀 벌었다, 여름에 더울 때마다 에어컨 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지. 이제 나이도 먹고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고 산책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점점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 그냥 에어컨 켜고 집에만 있어야지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도 아예 못 나가잖아요. 특히 개 키우는 분들이 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대관령 같은데 세컨하우스 지어서 별장 같은 거 지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나 이번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게 힘들어요. 대관령이 사실 여기 이제 리조트도 많고 이러면은 보통 요 횡계리라고 하는 요 동네에 빌라든 뭐든 무언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딱 지도를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이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용도 변경해서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뭐지 이게? 왜 이렇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개발 제한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복잡하게 뭐 필지마다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대관령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보통 이런 밭이나 논이 있잖아요. 이 밭을 용도 변경해서 주택을 올릴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관심이 없으시면은. 내가 밭을 샀어. 내가 밭을 가지고 있어. 이 밭에다가 세멘 깔고서 그냥 내 건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다 일일이 그 국가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이 밭을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 변경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뽀개야 돼요 다시. 그걸 잘 안 해준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보호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전경 같은 거, 뭐 양떼 목장이나 이런 밭 같은 거 딱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요런 경치? 이 경치가 이게 좋은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돼. 뭘 막는데요. 금지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알아보니까 이미 지어진 데 있죠. 이미 지어놓은 데. 여기를 뽀개고 올리는 건 된대요. 요런데. 이미 지어놓은 데.
요거를 뽀개고 올리는 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올려놓은 데도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둘째로 그럼 내가 땅을 이런 데를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조만한 택지 같은 거 사가지고 요런 데 하나 사가지고 올릴까? 그것도 쉽지가 않대요. 알아보니까 대관령에 사는 농업인이 본인이 여기서 터잡고 농업을 할 거고 그 농업인이 이 집을 새로 짓겠다라고 할 때 허가를 해준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땅 사가지고 여름 별장으로 쓸만도 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관령에 가서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건축비가 비싸요. 대관령 같은 데는 건축을 할 때 콘크리트나 철근양을 도시에서 만들 때보다 몇 배 더 넣어야 돼요.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적설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적설하중.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눈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빡세요. 이 적설하중에 맞춰야 돼서 건물 짓는 것도 비쌉니다. 알아보니까 뭐 2배는 비싼 것처럼 얘기하더라 야. 기초 세우고 그러는 게.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짓는다. 자 근데 지금 대관령과 다르게 아까 봤던 태백시 이 초승달 모양의 태백시 여기는 빨리 들어와. 뭐해? 빨리 갈아엎고 새로 지어줘.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태백시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초승달 모양 같은 거 여기가 지금 해발 몇 미터인지 보니까요 704m입니다. 바로 주변에 산이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연화산 1171m. 그리고 북쪽에 매봉산 1305m 그리고 동쪽에 한백산 1572m 씹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정말로. 어마무시해. 고도가 자기들도 높은데 근처의 산들도 어마무시하게 이제 높은 거죠 지금. 1991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동안 전체 연평균을 재봤어요. 태백시 9도입니다. 30년 동안 잰 게 9도예요. 근데 여름철만 보니까 여름철 평균 기온은 20.3도입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3.1도예요. 영하 3.1도밖에 안 해 겨울에? 그 정도는 서울도 하지 않나? 서울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0.2도입니다. 12월, 1월, 2월 이런 추운 겨울에도 낮에는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다 합해서 나눠야 돼서 서울은 영상 0.2도예요. 근데 태백은 영하 3.1도다. 자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철원 어마무시하게 춥다. 정말 개춥다 미쳤다 난리도 아니죠 그죠? 철원이 겨울철 30년 평균이 영하 3.7도밖에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평균이라서 그런 거예요 평균. 실제로는 엄청 춥단 얘기예요. 어마무시하게 춥다. 태백이 가장 더웠던 최고 기온이 언제냐? 2018년 7월이에요. 이때 알죠? 2018년에 진짜 한국 미쳤던 거. 어마무시하게 더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 폭염이었던 것 같아요 저때. 여름이 거의 막 2달이 넘게 폭염이 지속됐었어요. 그 폭염이 한 1, 2주 있다가 가면 되는데 저 2018년에는 폭염이 2달 갔습니다. 2달. 한 달 넘게 폭염이 있었어요. 모기가 더워서 죽었던 날씨였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2018년 7월 21일 태백시 날씨인데요. 최고 기온이 35.7도였습니다. 근데 이 35.7도를 찍은 날 저녁에 최저 기온이 21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낮에 햇빛이 쬐려가지고 더워도 밤에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밤에 열대야는 없다는 거죠 밤에. 그리고 이게 대관령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태백은 아까 얘기했죠. 요 길이가 한 800m밖에 안 된다. 양옆 위아래로 산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지역일수록 옛부터 곡자 들어가는 동네 가지 말라 그랬어. 이런 곡이잖아요. 곡 지금 이런 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과 산 사이에 곡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너무 춥습니다. 해가 너무 짧아져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져요. 태백도 이제 겨울에는 춥지만 여름에는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태백도 이 산간 지역 그린벨트 이런 데랑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개발 제한이 많아요. 개발 규제가 대관령처럼 있어요. 근데 태백은 옛날에 40-50년 전에 탄광 개발 한창 하고 이럴 때 이미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이미 건물을 지어놓은 곳들은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특별법이 어떠고 뭐 보호법이 어떠고 막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뽀개고 짓기가 좋아요. 그냥 다 허가가 돼요. 저런 건 대부분. 근데 건물이 애초에 없는데 논밭인 곳을 내가 이거를 토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게 태백시든 대관령이든 떨어집니다. 사실은. 태백이 인구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땅값이 많이 내려가긴 했다. 인프라도 많이 떨어지고 그죠? 근데 간단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이렇게 39도, 38도, 40도 이런 게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어컨 켜면 되는 거 아니냐? 에어컨만으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이 서울이고 내가 직장을 여기서 지금 수도권에서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팅할 필요가 없고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내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좀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지금 진짜 없어요. 여름에 시원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면서 땅값이 개싼 곳은 태백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기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네도 시원하다? 태백만큼 시원하질 않아요. 보통 그런 동네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리고 도로망이 진짜 안 좋습니다. 여기 태백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태백을 가려면 주변에 다음 카카오 맵에서는 고속도로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거든요. 근데 태백 근처에 지금 주황색 도로가 없어요. 노란색밖에 없어. 국도야 이거 국도. 자, 태백에서 아무리 봐도 고속도로가 안 보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요. 영월을 지납니다. 영월을 지나서 제천에 와서 그러면 제천부터 이제 고속도로가 나와요. 수도권에서 만약에 저 태백을 가려면 이 제천까지 고속도로를 나오고 제천 IC에서 나온 다음에 국도로 가야 돼요. 국도로 가야 태백입니다.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서 정선을 거쳐서 영동고속도로로 간다? 뭐 이렇게 가든가 그래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여튼 국도밖에 없다 지금. 요게 안 좋아요. 다 장단이 있어 지금. 너무 태백이 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 세컨하우스를 짓고 싶다. 난 세컨하우스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거 보면 경기 안 좋은 게 맞나 몰라. 경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세컨하우스를 짓고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다면은 교통 안 좋은 거 그래봤자 한 번이잖아요. 가는 거 그리고 오는 거. 두 번밖에 안 되니까 가서 여름 내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몇 달 내내 태백에 있다가 돌아올 사람. 그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한 번 가는 거니까. 몇 달 살이 할 거면은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태백 가서 뭐 해야 되냐.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 몸이 안 좋아. 산책도 하고 싶어. 돈도 어느 정도 있어. 이런 입장이야. 그러면 가는 게 나쁘지 않죠. 자꾸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입장 차이가 있어.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병원이 없긴 해. 맞아. 병원이 가까운 데 없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중짜 병원이 있기는 있는데 태백시가 여기 있으면 요 밑에 가면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있어요. 있기는 보면은 사이즈가 작진 않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 정도 작진 않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큰 병원 말고 그냥 약만 받으면서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뭐 잠깐 있을 수 있겠죠. 대학병원급은 없어요. 아무튼 개개인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마다 뭐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냥 살던 데 살아라. 얼마나 산다고. 뭐 니들이 갈 것도 아닌데 왜 왜 다들 지들이 난리야. 근데 이제 태백에 집을 구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동파예요. 동파. 겨울에 답도 없어요. 진짜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춥고 눈도 많이 와요. 동파 같은 게 정말 큰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신축 건물들은 전기 방식의 난방을 한대요. 전기 난방. 바닥에 이제 열선으로 가는 코일 난방 같은 거 있어요. 그거로 한대요. 그리고 하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겨울에 집을 비운다. 겨울에 집을 비우면은 상수관을 잠그고 그 건물에 있는 물을 쫙 뺀대요. 그리고 비워둔대요. 집을 겨울에. 그러면 동파가 안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써야 돼. 물 쫙 빼주는 그게 있거든요. 사람 와가지고 15에서 2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겨울에는 안 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대요. 1년에 한 번 물 빼는 거 15에서 20? 뭐 그 정도 그 정도는 쓸만하지 않나?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기에 생각을 해봐 자기들. 이것도 별로지 않아요? 물을 안 빼고 빈집에 보일러를 계속 켜둔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어마무시해요. 저것도 돈이 이만저만하지 않아요. 동파 돼도 문제고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태백시는 지금 진짜 인간 간다요. 마케팅 이렇게 해야 돼. 태백시에 별장을 만들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여름이 가장 시원한 도시 태백. 산소도시. 컨셉을 이렇게 잡아야 돼 내가 볼 때. 그리고 태백시가 책임지고 정말 그 병원 같은 거 예산 편성해서 병원 유지하고 이제 대학병원 갈 필요 없이 훌륭한 의사도 우리가 다 모집해놨다. 이러면서 책임지고 우리가 이 겨울에 비워두는 별장들 태백시가 직접 관리해드립니다. 인력을 충원합니다. 요런 컨셉.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내 생각에 요거만한 게 없어 진짜. 요거만한 게 여름 한철 장사. 여름 한철에 이제 6월에서 8월에 9월에 이제 의사들 고액연봉으로 4달
달짜리 이제 사오겠다 써가지고 여름에 걱정하지 마라. 간호사 항상 그 별장촌에 이제 상주하고 이제 여러분들 딱 이제 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골프장 리조트에 살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호텔에 살고 이런 리조트에 살고. 자, 오늘 간다요가 왜 태백시와 대관령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느냐. 그냥 간다요가 태백에 가고 싶어요. 사실 너무 덥고 특히 우리 가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개 키우는 게 여름에는 진짜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내가 키우는 개는 실내 배변을 아예 안 하고 실외밖에 안 해요.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난 아직 젊잖아. 그리고 병원을 자주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두 달만 그냥 가 있고 싶은 막 그런 마음에 했어요. 간다요 욕심에.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세컨하우스 그런 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자,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역사의 죄인, 그러나 일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추앙받으면서 집회도 박혀있던 인물 이토 히로부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동 반장 저키 당근 간다요 후원자 고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낸 겐다 사서 수리성 크루스컵 시우필 DJ 도털 한명태 더더더 크 뿡뿡 올트바 코모더 변호사 김세진 4049회 프리플라이 K 서강민 조광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